이재명 지사를 둘러싸고 국민 면접이 여당에서 실시됐는데 다른 주자들도 소위 면접 봤는데 8대1의 구도였다라는 이재명 지사의 반발이 나왔습니다. 어땠길래?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수시로 이렇게 말씀이 바뀌는 것 같아서 아마 국민 여러분들께서 혼란해 하실 것 같고, 여론조사 지지도 1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가 이렇게 그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없는, 그리고 확실치 않은 공약으로 갈 때 과연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겠는가. 이 말 바꾸고 정책적 신뢰를 얻지 못하면 표류부동한 정치인이라고 지적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책적 신뢰를 얻지 못하면 불안한 정치인이라고 비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 바꾸기 계속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말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우리 박용진 후보의 일방적인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경선 문제와 관련해서 본인과 의견이 다른 의원들을 향해서 약장수라고 하셨어요. 의원들께 그렇게 거친 표현을 쓰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약장수 얘기는 제가 우리 후보들을 말씀드린 게 전혀 아니고 그 전체 맥락을 보면 그렇게 굳이 생각 안 하셔도 될 거다 이 말씀드립니다. 설마 그랬겠습니까? 왜 이렇게 말 바꾸냐? 표리부동하다. 약장수라고 해도 되느냐? 공세가 이재명 지사에서 당내에서 쏟아졌습니다. 그러자 이 지사 SNS에 8대1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라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일방적이었다. 반론할 기회도 없었다라고 불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당의 대권 주자 중 거의 유일하게 이 지사의 편에 선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영상으로 공개하겠습니다.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것은 너무 부가 집중되고 양극화되어 있기 때문에 해소하기 위해서 좀 꺼낸 어떤 그 사회적 일깨움이라고 좋은 발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그냥 단순히 배척할 것이 아니고요. 좋은 정책을 자꾸 우리가 숙성을 시켜서 발전을 시켜서 현실화하는 게 더 필요한 것이지, 그 표현을 너무 거짓말쟁이다, 말 바꿨다 이렇게 날선 비판을 하는 것은 또 민주당 지지자들이 보기에 대단히 좀 유감이지 않을까. 그런 표현은 우리끼리 좀 삼가해 주십사 하는 거고요. 이거 의외의 구도가 어제 토론에서 펼쳐졌는데, 윤태호 시장님 상당히 좀 의아한데, 그제 왜 그러냐면 추미애 전 장관은 조국 전 장관 지지자들의 지지를 압도적으로 받고 있고, 사실은 조 장관 지지자들은 이재명 지사에 대한 반감이 거세거든요. 조국 국면 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그런데 어째서 추미애, 이재명 라인이 형성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친조, 비조 혹은 전재석 의원이 계시지만은 친문, 비문 요렇게 가르느냐, 아니면 좀 강성, 온건 요렇게 가르느냐에 따라 그게 나눠지는 거겠죠. 아주 강성으로 치면은 이제 추미애, 이재명 지사 요렇게 묶이는 것이고, 아까 친문, 비문 이렇게 보면 그렇게 묶이는 것인데, 이 전개를 좀 봐야 될 거고, 저도 좀 흥미롭게 보고 있어요. 일단 이재명 지사가 8대1이라고 했는데, 원래 그렇습니다. 1등한테 공격이 당하기 마련이에요, 첫 번째는. 근데 2017년에 문재인 후보하고 지금 이재명 후보하고 다른 점이 분명히 있죠. 문재인 후보도 그땐 공격이 집중당했는데, 문 후보는 지지층이 아주 강력하고 단단했지 않습니까? 자기가 반격 안 하더라도 지지층들이 알아서 이제 반격을 해줘가지고, 오히려 반대쪽 그때 2등, 3등 하던 안희정, 이재명 이런 쪽에서 문자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하니 양념 논란도 그때 벌어졌는데, 이재명 지사는 지지율은 높지만은 2017년 5년 전에 문재인 후보만큼 아직 단단하지는 못하다. 거기서 이제 발생하는 거.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어질 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친문, 비문 구도가 친이, 반이 구도하고 이렇게 엮여지는 것처럼 보였는데, 아까 추미애 의원 추미애 전 장관 말씀하신 걸 보면 그 구도가 다른 식으로 흐트러질 것인지 이어질 것인지 이걸 보는 것도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도 싸움이다. 어제 오늘 저도 이렇게 쭉 보니까 이른바 좀 강성 친문이라고 하는 이제 지지층들이 추미애 장관은 약간 뜨뜻미지근하다, 이재명 지사가 각 세우는데 이낙연 이런 쪽으로 약간 옮겨가는 것도 보이더라고요. 이게 초장이니까 조금 봐야 되겠죠. 전재석 의원님이 설명 잘 해주시겠죠. 자, 요거까지 듣고서 설명 부탁드려볼게요. 추미애 장관의 이야기 받고 이재명 지사에게 김혜영 전 최고가 굉장히 불편한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민주당 후보 중 유독
형수 욕설 논란, 여배우 스캔들 등 사생활에 관한 논란이 많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배우 뭐 그 얘기는 더 안 하셔도 제가 얼마나 더 증명을 더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그냥 이 정도로 그만하면 좋겠고요. 형수 욕설 문제는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긴 하지만 제 인격의 부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가 사과드립니다. 김혜영 전 최고위원은 이낙연 전 대표에게도 돌직구 질문을 던집니다. 조국 전 장관 지명권으로 나라가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당시 이 후보님 간 임명 여부에 관해 문재인 대통령께 찬성, 반대 중 어떤 의견을 내셨습니까?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상처를 이미 받고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대통령께도 부담이 될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김혜영 전 최고 등을 일컬어서 추미애 장관이 일제 형사 같다라고 비판한 대목인데 잠시 후 오늘의 마수에서 다뤄보겠고요. 전재수 의원님, 조금 전에 뉴스 속보도 나왔는데 굉장히 지금 여권의 이 대권 구도가 다이나믹합니다. 정세균, 이광재 단일화에서 정세균 전 총리로 단일화가 결론이 났다는 소식도 전해드리고, 이거 TV 토론 뜨겁네요. 글쎄, 저는 이제 흥행이 되지 않을까. 흥행이 혹시 안 되면 어떡하나 이제 걱정이 좀 있었는데. 근데 어떻든 뭐 지금 그 중간에 이제 면접관이 교체가 되면서 좀 우려는 조금 좀 불식이 된 상태인 것 같고요. 이제 이재명 지사와 나머지 이제 후보들 사이에 이제 불꽃 튀는 TV 토론이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될 텐데, 이 부분은 우리 국민들께서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아마 이분들이 후보들이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9분의 후보들이 전통적 의미에서 민주당의 가치와 노선 그 울타리 안에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선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그분들 사이에 서로 이제 연대하고 힘을 모으고 그러한 과정들은 아마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활발하게 좀 일어날 것 같고, 그러한 과정들이 국민들한테 조금 더 좀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